대한증권가 송익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리딩방 사건에 대한 대응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딩방 문제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한 분쟁 조정, 아니면은 분쟁을 하기 전에 협의 과정 요청이나 실제로 민사소송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문제를 일으키는 리딩방 업체와 의뢰인 사이에서는 리딩방 업체의 주장입니다.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체결됐다는 주장에 따라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카드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카드로 지급될 때는 카드 회사가 당사자로서 포함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의뢰인과 카드 회사에서는 신용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이 신용 계약에 따라서 카드 회사는 자신들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리딩방 업체로 지급하게 됩니다. 판단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만약에 100원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치면 카드 회사에서는 수수료 10원을 공제하겠죠. 그냥 예입니다. 그러면 90원을 리딩방 업체에 제공을 하게 되고, 이 신용 계약에 따라서 의뢰인은 다음 기일에 100만 원을 전체를 내거나 유이자 할부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지출해야 되는 이자 부분을 포함해서 매월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분들이 카드 회사에 항변권을 주장을 하게 돼서 이 카드 회사에서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돌려달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관련해서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리딩방 업체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드 회사는 의뢰인과 리딩방 사이에서 계약관계의 관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의뢰인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카드 회사에 철회항변권을 주장을 해서 카드 회사에서 나한테 돈을 다시 줬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계약이 종료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계약이 해제나 아니면 무효로 어떤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지급된 금액을 다시 돌려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뢰인분들은 카드 회사에서 돈을 돌려받으면 이것도 끝났다, 나는 이제 리딩방과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그 부분을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사이에 어떤 부분이 들어오냐면, 이렇게 지급된 금액을 환불받아주겠다라고 하면서 또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 업체에서 카드 회사나 저쪽으로 주장을 해서 이렇게 금액을 받아주고, 여기서 또 10% 20% 수수료를 받아갔는데, 이 부분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으로 해결이 됐다라고 할 수도 없고, 환불을 받아주겠다는 업체에서 카드 회사에 대해서만 처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환불이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카드 회사에서 돈을 돌려줬다라고 한 경우, 이 리딩방 업체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냐면, 내용증명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화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의뢰인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분쟁 자체는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리딩방 업체에서는 계약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자신들이 약정한 금액을 갖고 와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비적 주장으로 만약에 종료됐다라고 하더라도 위약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내용증명을 통해서 소송하기 전에 먼저 통보를 하는 거니까 합의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대응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용 증명을 받았었을 때는 저희끼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특별히 뭐 어떤 리액션을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을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인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주장을 업체 측에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까지 답변을 안 했다고 해서 인정하는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하신 상황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서 막 이런저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 주장 중에 무익한 주장이 있으면 뭐 효과는 없겠지만 불리한 주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이었을 때는 특별히 대응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불안한 상황이 계속 유지되겠죠. 내용 증명을 받고 소송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나? 걱정이 되시겠죠? 그런 경우는 먼저 계약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전제 자체는 뭐냐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 카드 회사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을 돌려받았었을 때고요. 그런데 지급이 되고 나서 계약 부분 자체가 분쟁이 되고 더 이상 이 업체하고 뭐 용역을 받기 싫다. 나는 이 업체와 이제 더 이상 관련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계약 무효만 청구하시면 안 되고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사건 중에는 이렇게 이제 리딩과 업체에서 계약이 유지되니까 금액 다 지급해. 만약에 종료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 위약금 가져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케이스에서 뭐가 있냐면 유지된다라고 하지만 일부 부분을 돌려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극적으로 계약의 무효만 확인 청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일부 돌려받았고 일부 돌려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아예 반소 청구를 제기하셔서 아예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안 주고 있는 돈도 갖고 와 라고 적극적으로 반소까지 진행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소송이 제기됐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전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용 증명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박하실 필요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소송이 제기됐었을 때는 반박을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우리 측에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 판사가 볼 수가 없고 그 부분이 주장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판단의 근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소송이 걸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소송이 걸렸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라는 주장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계약서는 작성이 되어 있는 케이스도 있고요. 계약서를 도장 날인하지 않고 뭐 서명 아니면 동의, 녹음 형식으로 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서명을 한 계약서를 받아 계시는 경우도 있고 계약서 자체가 작성되지 않은 엉망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계약서가 작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구두 계약 자체의 효력은 인정이 되는데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계약 자체가 계약서 만약에 작성이 되어 있거나 구두로 계약된 부분 자체에 너무 상반된 규정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서 효력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나 하고 있고요. 계약 자체가 유효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계약 조항을 살펴봐서 은행 측의 불리한 조항 이것은 약관규제법의 무효인 조항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은행 측의 불리한 조항의 효력 자체를 부인시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업체 측에서 주장을 할 때는 위약벌 규정 자체가 너무나 과다하거나 계약서 문구에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에 약정이 없었다라고 하거나 이런 주장을 통해서 주장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딩바 업체 자체가 자본시장법상으로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유사 투자자문업으로 신고만 돼 있는 게 일반적인데 자본시장법상으로 투자자문업으로 신고가 아닌 등록이 필요한 업무를 하면서 이 등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자본금 규정도 잠탈하게 그렇게 해서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도 하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체결이 돼 있고 약정이 돼 있기는 하지만 이 자체가 신의성실에 반한 민법의 기본 원칙인데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상대방의 주장 자체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에 주장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 부분 자체도 예비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사이 하나 이제 포함돼서 3.5로 하죠. 상대방 측에서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거나 기망을 했다라는 주장을 통해서 우리는 기망을 당했기 때문에 준비서면 송달로, 답변서 송달로 계약 자체를 해지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업체 측에서 뭐 하루에도 뭐 5개, 6개, 많이 하는 경우는 20개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냥 뭐 A 종목 사세요, B 종목 사세요 이런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뭐 매수가액, 뭐 매도가액 지정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언제 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잣돈이 계속 나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1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뭐 5% 수익이 난다 그러면 105만 원에 팔고 그 판 돈을 가지고 어디 투자해라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종목만 막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는 업체 측에서 얘기한 수익률 자체가 보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1개가 뭐 수익률이 말도 못하게 많이 난다라고 한다면 요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업체 측에서 약정했었던 수익률이 포함된다라고 업체 측에서는 주장을 하겠지만 우리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종목 뭐 매도 매수 시점 통보도 안 했고 어떻게 팔아라는 얘기도 안 했고 그리고 뭐 A 종목을 기준으로 본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고 이런 부분으로 봐서 이 업체 측에서 이러한 뭐 약정 수익률 아니면 뭐 제시한 수익률을 지킬 수 없는 능력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기망을 했다거나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약정상의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다거나 그런 주장을 한꺼번에 해서 계약 자체에 해지한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리딩바 관련해서 요새 분쟁이 하도 많은데 저희들이 사건 진행하면서 정리한 내용인데 어쨌든 업체 측에서는 뭐 내용 증명이든 뭐 전화 통화든 카카오톡 메시지든 기본적으로 지금 약정을 뭐 이제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뭐 리딩방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800만 원 받았다. 그런데 이제 업체 측에서는 소송 제기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뭐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소송 제기 전에 야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들 뭐 문제 있지 않냐 책임 묻겠다 뭐 민형사상 뭐 고소나 뭐 소송 제기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반환 약정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 내가 500만 원 돌려고 끝낼게 뭐 그래 뭐 내가 500만 원 손해보고 뭐 600만 원을 지급한 걸로 해 이런 약정 자체를 뭐 증거로 찾아서 이 소송이나 추후 제기할 소송의 증거로 쓰려고 합니다. 즉 이런 내용이 쭉 법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을 다 넘어서는 것 자체가 별도의 합의인데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녹취를 뜨고 관련해서 의뢰인분에게 불리한 그런 내용을 진술하시는 것은 지양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소송이 걸리셨거나 이러면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법률적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니까 이 저희 본 영상 참조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